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수학교사 40명을 선정해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오늘은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명덕고등학교 이세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올해 과학교사상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본인만의 어떤 수업 방식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뭐 특별한 수업 방식이라는 것은 없고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입시만을 바라보면 근래 이공계 위기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 기술들을 따라하며 그 안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3D 사진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3D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직접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체험 활동을 하다 보면 단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학생들이 몸소 습득한 지식은 또 다른 상상력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무척 흥미있어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마주하는 데에는 특별한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급 아이들을 대할 때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만날 때, 또 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등 다양한 대상과 그룹에 따라서 그리고 수업과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만의 교육 방식이라고 하면 일단 체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재미있게 느끼게 해주자 이런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예,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의 과학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과학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이전에 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초중고 과학교육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교과의 체계가 사라져서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새로운 최신 과학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배우는 학생들보다도 가르치는 교사들이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어려운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특히 선생님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갖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 과학도서 집필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고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물리 입문서까지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힘쓰고 계신데 선생님만의 과학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 학생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교사의 그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창한 교육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10년 전에 과학교사 연구 모임인 신관함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실하고 열성적이며 그런 선후배 동료 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교과 전문성을 높이게 해줬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대화를 중시하고 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그렇듯이 저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꾸준한 연구활동이 그 어떤 것보다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만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알고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미래사를 살아가는데 우선시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줄 알고 또 그런 능력을 기르고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나 또 과학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과학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과학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과학의 비전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뭐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과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과학 교육만이 다른 교육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교육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엇보다 앞에 두고서 정책이나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그 다음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학생들을 맨 앞에 두고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과학교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과학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교육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과학교육이 과학을 등한시할 수 없듯이 서로 장점을 살리면서 과학교육을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 과학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또 열린 공간에서 마음껏 상상력을 꿈꾸고 또 꿈을 키워나가길 많이 도움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